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자, 청약 강의를 정말 오랜만에 만들고 있죠. 작년에 클래스 101 찍고 난 다음에 한 1년 만에 청약 강의를 찍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나 옛날이나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언제나 옳은 방법이고요. 부동산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청약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괜히 어설프게 빌라나 이런 거 잘못 받아놓으면 그 청약으로서의 청약 자격 조건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청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 기회를 아예 잃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청약을 공부해 보시고 청약을 계속 도전하시다가 정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 뭐 경매라든지 갭 투자라든지 그런 방법 쪽으로 가보시는 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다양하게 다 공부해 보셔야 돼요. 근데 가장 먼저 이 청약을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 집 마련 프로젝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이런 분들한테 적합한데요. 일단 청약이란 게 안전마진이 무조건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보통 아파트를 사면은 바로 입주해서 살 수 있지만 청약에 당첨되면 그 공사기간만큼 그 시간값만큼은 안전마진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금을 내가 지불하긴 하지만 그 아파트를 제가 당장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값만큼 안전마진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봐도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데 이게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걸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옵니다. 또 허그 고분양가 관리를 받기 때문에 또 분양가 제한도 받고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당첨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당첨되는 소수의 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공급이 제한되고 경쟁이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첨될 수 있는 분들은 너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안 좋은 점은 확실히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해서 당첨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라기보다는 현재 기준에서 안전마진이 깔려있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고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주식이나 뭐 코인, 공격적인 갭 투자 이런 쪽이 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약 지식이 뒤죽박죽으로 엉켜 계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부적격 나기 가장 좋은 분들이에요. 이 청약이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봤는데 그 규칙이 한 150번도 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해 오신 분이 아니라면 옛날 지식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부적격이 나죠. 이번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청약 제도를 조금 손 볼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옛날 지식이 지금은 또 틀린 지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뒤죽박죽이었던 청약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그리고 또 당첨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이 청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강의는 맞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국토부 직원이 되거나 청약홈 직원이 돼서 상담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고요. 딱 청약 당첨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 강의는 적합합니다. 이 청약에 대한 내용을 A부터 Z까지 다 할 생각은 없어요. 당첨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이 급하신 분들도 안 돼요. 당장 자가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청약보다는 차라리 갭 투자나 뭐 다른 일반 매수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내가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한 1, 2년 정도는 청약 도전해 볼 수 있으신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특히 가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시간적 여유가 많아야 되고요. 뭐 가점이 높다 그러면 골라갈 수 있죠. 그 뭐 가점이 뭐 70점, 75점 된다고 그러면 골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신 분들은 여유 시간이 충분히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목차를 보면 파트 5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청약의 기초적인 내용, 자, 원론적인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특별 공급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금 계획, 세금, 대출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세금적인 부분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청약이랑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동산이랑 관련된 부분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청약 실전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청약 당첨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직접 하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이 파트 4는 꼭 숙지를 하셔서 응용하는 방법까지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트 5. 아파트 청약 준비하면서 또 다른 청약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민간임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이런 것들이 청약 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규제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당첨되고 나서 바로 전매도 가능한 상품이고요. 당첨되고 취소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청약 신청금 정도만 있다고 하시면 이 청약은 안 해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몰라서 안 하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나오지만 당첨된다 그러면 적게는 몇백, 몇천, 수억까지도 붙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볼 거고요. 이 정도만 아셔도 청약 당첨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파트 1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부동산이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유튜브만 보더라도 상승한다는 사람이 있고 하락한다는 사람이 있죠. 이 상승론자하고 하락론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둘 다 맞아요. 상승한다는 논리도 맞고 하락한다는 논리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해 봤을 때는 이 부동산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출 수 없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오를지 이런 거는 진짜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물론 맞출 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거는 프레드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달러 양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2004년부터 보면 달러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2008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달러 양이 확 많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천천히 오르다가 코로나 이후로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부동산을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주고 부동산하고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돈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의 양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004년부터 이 시계열을 보더라도 돈의 가치가 오른 경우가 많이 없어요. 돈의 공급이 줄어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돈의 공급은 계속해서 많아졌었죠. 그에 비해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자, 토지 하면은 더 늘어나지 않는 성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은 한정적입니다. 물론 한정된 토지에서 아파트는 높게도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을 높여서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토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아지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급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부동산이 우상향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동산 상승 하락은 맞출 수 없지만 돈의 가치의 하락은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짜장면이 엄청나게 저렴했었죠. 자, 예로 많이 드는 게 짜장면하고 새우깡 값인데 지금 와서 보면은 확실히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물가 상승한 거를 여러분들도 체감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는 제 믿음을 갖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만 보더라도, 자, 새우깡 가격이 지금이 비쌀까요? 아니면 10년 뒤가 비쌀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0년 뒤에 새우깡이 비쌀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몰라도 통화 가치는 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산을 에셋 파킹 해놓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왕 에셋 파킹 하는 거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청약을 통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경매를 통해서 안전마진 확보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 스타일이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현재 가치에서 어느 정도 특정 노력을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현재 가치보다 싸게 사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매수를 하는 그 순간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현재 저는 제가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한 것만 해도 3채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 거 1채 마련해 드렸고, 그리고 동생 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20대인데요.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걔도 지금 아파트 2채를 청약으로 내 집 마련했고요. 이런 식으로 청약은 어느 정도 노력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보다 노력을 통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동산 자산을 모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명한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죠. 워렌 버핏만큼 유명하신 분이 레이 달리오입니다.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은 쓰레기다. 현금은 쓰레기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돈은 무한정 찍어낼 수가 있어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무한히 찍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저금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하는 시기가 아니고서야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재테크,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데 투자하면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한 50%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금 같은 경우는 갖고 있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자산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 분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재테크 공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억, 200억을 준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좋죠. 100억, 200억을 준다고 하면 그걸로 뭐 하실 거예요? 그걸 현금으로 갖고 계시진 않을 거잖아요. 물론 예금에 넣어서 이자만 갖고 산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필요한 거 살 거 다 산 다음에 그 다음으로 전 재산을 오래할 수 있는 마음 편한 게 부동산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몰빵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투자의 종착지는 부동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자 보고서를 보더라도 부자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결국 재테크의 마지막 종착지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산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마음 편히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그 부동산 자산 중에서도 상위권, 신축의 부동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신축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청약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면 좋은 이유가 자, 여기 건설 공사비 지수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죠. 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사람이 건설합니다.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고 원자재 값도 매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공사비 지수를 보면 2000년도보다 당연히 2018년도에 더 비싸고 2018년도보다는 2022년도 그때가 건설 공사 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질 확률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요. 하루라도 먼저 당첨되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이 건설 공사비 지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랑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해요. 아파트는 솔직히 하락기가 종종 존재합니다. 조정기라고 그러죠. 조정기가 오는데 그에 비해서 건설 공사비 지수는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받는 곳들은 거의 원가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원가는 매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알고 그 청약에 대한 장점을 확실히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청약만 말씀드리는데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청약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그냥 부동산에 가서 기존 아파트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새 아파트가 될 빌라나 상가 이런 걸 사서 재개발, 재건축을 노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도 있고요.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마련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평생 살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되니까요.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했었고요. 당장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기존 아파트 매수하시면 됩니다. 기존 아파트 매수도 충분히 공부하고 하시면 금매 같은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갭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 여유 자금이 많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가 특히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안전해요. 이 재개발도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나 관리 처분인가 그 단계에 가면 확실히 안전마진이 보여요. 그 주변에 있는 신축 대비해서 안전마진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자금이 여유롭다고 하시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내가 경매를 공부해 봤는데 경매에 소질이 있다. 그런 분들은 경매로 마련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공부하시면 이 방법 중에서는 전부 다 길이 보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마련했던 방법인 청약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드릴 뿐이고요. 청약도 공부해 보시고 다른 분야도 공부해 보셔서 어쨌든 저렴하게 나중에 시세 차익이 많이 날 만한 아파트에 투자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청약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분양가 상한제를 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 원가에 나온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10%에서 20%, 그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100%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일단 입주시까지는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더라도 레버리지를 10배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입주 시점에 거주 의무가 있는데야 안 되겠지만 거주 의무가 안 붙은 곳은 또 전세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 시세가 더 올라서 5억 5천 정도의 전세를 맞췄다면 내가 받은 분양가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플러스 P로 세팅이 가능하게도 되고요. 해피하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자금이 없더라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금이 없다는 것은 핑계라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대출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청약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분양가가 5억에 나오는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어디서 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금이 없으신 분들일수록 이러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셔야지 부자로 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고 부자가 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사람을 레버리지 할 줄 알아야 되고 시간을 레버리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풍요롭게 여유롭게 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청약의 장점. 자, 부동산 좋다는 거는 제가 앞전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그 부동산 중에서도 신축은 아무래도 상위권에 랭크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신축의 희소성을 믿고 이 청약의 장점이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서는 이 신축 물량이 굉장히 귀하죠.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축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나오는 곳들은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아파트는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청약의 장점이 내 가점이 낮다고 할지라도 추첨제로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추첨제 물량도 더 늘린다고 하죠. 그래서 가점 낮으신 분들은 이 추첨제를 노리시면 됩니다. 근데 또 추첨제가 이 확률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추첨제 희망에 빠지지 마시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청약 당첨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볼게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이 청약 강의를 한 10시간 넘게 찍었는데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다 보니까 한 4시간 안쪽으로 나왔습니다. 청약 당첨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듣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강의고요. 이런 분들한테 적합하고 강의를 듣고 나면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